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임진현의 동파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고 여기에 향리가 있었어요. 역에서 일하는 향리니까 영리라고 부르는데 박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박용이라고 하는 이 영리가 재산이 많았어요. 특히 말이 많아가지고 좋은 말이 많아서 이걸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걸 믿고 웬만한 관리들은 하찮게 보고 능욕하고 이게 이 사람의 문제였던 거죠. 자, 이게 어떤 조련이라고 하는 관리가 지나가다가 박용한테 맞아요. 영리가 관리를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태어나게 두들겨 패놓고는 서울에 나 아는 재상 많아 이런 거예요. 할 테면 해봐. 고발하려면 해봐. 나 아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얻어맞은 조련이 사또한테 들고 가죠. 그랬더니 임진현감이 박용은 나도 좀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용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네가 서울에 세도가의 편지를 받아오면 내가 이 죄를 면제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박용의 아내가 이 세도가의 편지를 받아와요.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겠죠. 어떻게 이걸 받아왔냐. 그래서 그 박용의 아들을 데려다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은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좌의정 황희한테 말 한 피를 선물로 드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대접을 한 다음에 이 편지를 받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다 알 사람 다 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헌부에서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황희를 탄핵합니다. 황희가 이러해가지고 저런 그 아래 것들한테까지 말이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넣었어요. 이 사헌부에 정말 이 복창이 터지는 일인데 왕이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거론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 조말생 때하고 똑같은 일을 세종이 또 한 겁니다.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나도 아는데 나한테 필요해. 이 문제 삼지 마. 그러니까 황희가 딱 보니까 이게 사헌부에 계속 있다가는 불리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희가 직접 글을 올려가지고 내 사건을 의금부로 이관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의금부는 사헌부하고 좀 다른데니까. 그래놓고 박천기가 의금부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사헌부에서 조사받을 때 황희한테 말 주고 잔치 베풀어서 편지를 받아왔다고 하는 거는 강요에 의한 거짓 증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헌부 관리들이 처벌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법도가 물구나무 서기를 한 거죠. 이래놓고는 이제 황희가 딱 이제 밑그림을 딱 그린 거잖아요. 그래놓고 사직을 해요. 제가 부덕하여 어쩌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왕이 말려요. 왕이 말리면서 이 세종이 말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경은 세상을 다스려 이끌 만한 재주와 실제 쓸 수 있는 학문을 지니고 있다. 이건 정말 세종의 진심이에요. 세종은 황희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실제 쓸 수 있는 학문이 있는 사람이야. 옳다 그르다 따지지 않고 어느 것이 더 잘 되는 거냐를 따지는 사람이야. 세종은 황희한테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경은 아버님이 신임하셨고 또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조정에 의심나는 일 있으면 곧 경에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주었고 정치와 형벌을 의논할 때면 경은 곧 저울추가 이제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잘 잡아주어서 그때그때의 모든 시책이 경의 보필에 의지했다. 경이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세종이 이 사람을 붙잡아요. 이런 일이 있는 그 기록 아래에 이 호문에 세종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세종대가 끝나고 세종 돌아가신 다음에 실록을 편찬하는데 이 호문의 이 사초가 문제가 됩니다. 그 대화가 실록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인지가
황희하고 친했던 모양이죠. 이호문의 그 사초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호문의 사초를 보고 이건 내가 못 들어본 말이야. 이렇게 이 사관이 감정에 지나치고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이거 우리 의논을 좀 해봐야겠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관이 쓴 그 사초는 그대로 실록에 실어야 돼요. 그런데 막 너무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정인지가 딱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황보인, 김종서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씩 조목조목 의논을 합니다. 정인지가 이렇게 말을 꺼내요. 이호문이 말하는데 황희는 황군서의 얼자다 라고 했는데 일찍 그런 말이 있었다.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황희 스스로도 나는 정실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중에 첫째 얼자라는 얘기는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 밖의 일들은 전에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받습니다. 9명이 모여 있었나 봐요. 우리 9사람이 다 못 들었는데 어떻게 이호문은 혼자 이걸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호문을 바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내 선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늘 황희정승을 칭찬하고 존경하셨습니다. 사람됨이 아주 도량이 넓고 기쁨과 성냄, 희노를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고 수상이 된 지 30년 동안 탐호하다, 부패하다는 말이 없었는데 어떻게 남들 몰래 사람을 중상하고 관직을 팔아먹고 옥사에 뇌물을 받고 재산이 거만이나 되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친구들의 부탁을 받아서 뭘 한 일은 좀 있을 것 같고 그 자녀들이 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건 자식 일이지 어떻게 이게 황희하고 관계되는 일이겠습니까? 얼자라는 거 하나 빼고 나머지 4개는 이거 근거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 모르는데 이호문은 혼자 알고 그걸 썼겠습니까? 자, 이렇게 호응을 한 거죠. 맞장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호문이 본래 노비가 없었고 장인한테서 받은 것도 겨우 한두 명이었는데 자신이 부리는 자는 그 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인 양씨는 원래 세족 잘 사는 집안 딸이었으니까 노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망언이고, 그러니까 노비가 없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한테서 온 노비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황희의 자녀가 노비를 부리는 걸 사람들이 모두 아는데 어찌 그 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요거는 이제 살짝 말꼬리를 잡은 거예요. 이호문은 수도 알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약을 어떻게 수를 모른다고 하냐, 말꼬리 잡기 신공역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김익정과 황희가 연달아 대사원이 돼서 중서루에게서 금을 받아서 황금대사원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었다면 나도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찌 한 사람도 그 말을 듣지를 못했단 말입니까? 이호문이 이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호문은 사람됨이 조급하고 망령되고 단정치 못하니 금일은 그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이 사초를 삭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사관이 쓴 사초는 누구도 손댈 수 없다예요. 자, 이거를 지금 손을 대려고 하는 겁니다. 9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의견 통일하면은 이거 뺄 수도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종서가 여기 또 나섭니다. 김종서는 그냥 호랑이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문신이잖아요. 이 실록 편찬에도 참여를 합니다.
박포의 아내 사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김종서가 나서서 이제 세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박포의 아내 사건은 규문안의 은밀한 일, 남녀 사이에 아주 은밀한 일이라서 정말 쉽게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호문이 이거를 이렇게 기정사실로 기록할 수가 있느냐. 믿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그 밖의 일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에 전파되어서 다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인데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느냐.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 이호문이 뭔가 조작한 거야. 이런 거. 김익정이 대사원이 되어서 둘이 같이 뇌물을 받고 황금 대사원이라고 했는데 김익정은 내가 잘한다. 내 재종형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청렴함을 스스로 지키고 신용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너무 사람이 깐깐해서 도량이 좁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남의 뇌물을 받거나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증한다. 그러는 거예요. 김익정이 그런 사람이라면 김익정이 뇌물 받았다는 이호문의 말은 거짓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황희가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거짓이 되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역사를 기록한 것을 다 믿을 수가 없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걸 쓰게 되면은 천만 세를 지나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라고 이제 분위기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인지가 나서서 못을 박습니다.